노후의 안식처라 믿었지만 6개월 만에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매달 500만 원, 그리고 추가 청구라는 빨간 도장이 찍힌 하얀 봉투. 당신이라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24시간 간병, 전문 간호 대기, 계약서 작은 글씨 한 줄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오늘 제가 겪은 실버타운의 진짜 얼굴을 폭로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김창구입니다. 평생 성실로 버텨온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극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제 목소리로 제가 본 것과 들은 것, 그리고 뼈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를 켜듯 천천히 다이얼을 맞춰보세요. 숨소리, 발자국, 문 여는 소리까지 들리실 겁니다. 입주 설명의 날 로비는 새것의 냄새로 반짝였습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릴 때마다 따뜻한 바람이 귓불을 스쳤습니다. 24시간 간병 서비스 제공, 전문 간호 인력이 항상 대기. 직원들의 말은 마치 자장가 같았고 브로셔 표지엔 웃는 어르신들, 뒤로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건강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아내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드디어 쉬어가는 거네. 그때 접수 책상 모서리에 놓인 계약서에 작은 글씨가 한 번 번쩍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면 첫 번째 경고였을까요? 어느 겨울밤 새벽 2시 47분. 저는 갑작스런 압박감에 눈을 떴습니다. 흉골 안쪽에서 둔탁한 망치질이 이어졌고 입안은 모래 같았습니다. 응급 호출 버튼. 붉은 LED가 깜빡이며 짧은 삑삑음을 냈습니다. 천장 조명이 희미하게 떨릴 동안 저는 숨을 세었습니다. 30.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손잡이를 붙잡고 복도로 나가려다 벽면의 시계를 보았습니다. 255. 버튼을 누른 지 정확히 8분 30초가 지나 있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엔 벨소리 끝에 무전음이 갈라졌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밤에는 간병 인력이 줄어서요. 문이 열렸을 때 젊은 직원 한 명이 숨을 고르며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혈압은 내일 아침 간호사 근무 때 재겠습니다. 아침 8시. 혈압계, 체온계, 청진기. 간호사는 바쁘게 제 침대를 스쳐갔습니다. 숫자가 찍힌 종이를 떼며 말했습니다.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에는 불신이라는 작은 콩알이 심어졌습니다. 24시간 간병? 그렇다면 왜 새벽에 10분이 저렇게 길었을까요? 사흘 뒤 옆방 어르신이 욕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타일이 어긋나는 듯한 둔탁한 소리, 이어지는 신음. 문틈으로 보이는 겨울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세면대 아래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틱, 틱 박자를 탔습니다. 10여 분 뒤 도착한 직원은 전화기부터 들었습니다. 야간엔 도움이 2분뿐이라서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약 18분. 침대 위에서 떨던 그분의 손등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들리던 산소 마스크의 바람소리,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떨렸습니다. 차창 밖 시설의 간판이 뒷걸음치듯 멀어졌습니다. 24시간 돌봄. 그 문구가 순식간에 그림의 떡으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딱 한 번의 낙상 사고였습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도착이 조금만 빨랐어도 통증 관리는 쉬웠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다른 숫자를 셌습니다. 새벽 호출 8분, 낙상 후 대기 18분. 시간은 곧 통증이고
지연은 곧 상처였습니다. 다음 날 관리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난방이 과하게 따뜻했고 카운터 위에는 친절신뢰라는 문구가 인쇄된 아크릴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응급대응 너무 늦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 외 야간 전담은 추가 비용입니다. 저는 종이를 넘겼습니다. 글자 크기가 작아 눈이 시렸습니다. 17항, 23항, 31항. 별도 비용 발생 가능이라는 6글자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24시간 간병은요? 상시 대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개인 전담은 포괄되지 않습니다. 말은 매끄러웠지만 제 귀엔 이렇게 들렸습니다. 말은 맞지만 책임은 없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벽을 스친 제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규정과 자비가 충돌할 때 규정이 이긴다는 걸 처음 배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견된 패배였습니다. 작은 글씨는 처음부터 그쪽 편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스스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창문은 남서양, 오후 3시에 햇살이 커튼을 타고 침대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침상 옆 탁자엔 투명한 일회용 컵, 거품 빠진 미지근한 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알람처럼 무음으로 떨렸고 통화 목록엔 집과 아들이 번갈아 찍혔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심전도상 큰 이상은 없으세요. 다만 스트레스성 증상 같아요. 스트레스. 참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2글자의 밤의 공포, 낮의 청구서, 사람의 무심함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브로셔를 떠올렸습니다. 햇살, 잔디, 웃는 얼굴. 그 뒤에 숨은 작은 글씨. 저는 그 문장을 병실 창문 틀에 적었습니다. 작은 글씨는 항상 어둠 쪽에 숨는다. 퇴원 후 저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안식처일까요? 계약서일까요? 형광등이 낮은 음을 냈고 오래된 소파는 사람의 체온을 천천히 빨아들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도와달랬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벨이 울려도 한참. 우리 방치된 거야. 어르신들의 목소리는 목이 쉰 바이올린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그분들 말 사이로 떠다니는 단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전담 야간 대기, 그리고 적응. 관리 직원은 말했죠. 처음엔 다들 놀라시지만 곧 적응하세요. 적응이라 혹한에 노출된 손끝이 감각을 잃어가듯 절망에도 감각이 무뎌질까요? 아니면 무뎌져야만 살까요? 우리는 작은 승리를 시도했습니다. 공동 민원을 넣고 서명을 모으고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규정은 벽이었고 벽엔 문이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별도 비용 발생 가능. 그 문구는 마치 비석 같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말로 3번이나. 그날 밤 복도 끝 소화전 옆에 앉았습니다. 환풍구에서 나오는 바람이 겨울 냄새를 품고 있었고 네온식의 초침이 벽을 긁었습니다. 만약 내가 내일 아침 눈을 못 뜨면 누가 먼저 알게 될까? 방문 아래로 새어드는 복도 불빛이 얇아 보였습니다.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아들의 이름.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는 첫마디가 두려웠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 그러나 시간은 비용으로 환산되었고 매달 추가 청구가 그것을 삼켜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비석 같은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별도 비용 발생 가능. 이 문장은 저를, 우리를, 이 복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듯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우린 돌봄을 약속받았지만 결국 외면당했습니다. 이곳은 노후의 안식처가 아니라 우리를 버려둔 감옥이었습니다. 제 눈동자에 로비의 조명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건 분노를 넘은 기록입니다. 계약서의 작은 글씨는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17항, 23항, 31항. 그리고 그 말은 현실이 되어 제 통장에서 매달 추가 청구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규정은 사람보다 앞섰고 자비는 규정 뒤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모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누군가는 저보다 훨씬 똑똑하게, 훨씬 멀리 보실 테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입주 전 작은 글씨를 3번 읽어주세요. 별도 비용 발생 가능 이 6글자가 당신의 10년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또 한 통의 통보가 왔습니다. 추가 의료비 200만 원 발생. 다음 달부터 적용. 저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종이는 금세 따뜻해졌지만 제 손은 끝내 차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노후가 되지 않기를. 다음 편에는 고급 식사를 약속했던 식당. 그러나 우리 식판 위에 오른 건 어제 남은 싸구려 음식이었습니다. 영양관리비라는 이름의 추가 청구와 함께요.